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대 경영대학 97학번 장형식입니다. 현재 H뮤직 엔터테인먼트 공동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현재 H뮤직 엔터테인먼트 대표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지금에 이르기까지 어떤 커리어를 걸어오셨나요? 대학원을 졸업하기 전에 요거트 스퀘어라는 프로즌 요거트 회사를 창업을 했습니다. 대학원 다닐 때. 중국 북경에 가서 이렇게 창업을 했었고요. 이태리에서 원재료를 수입해서 북경에 제가 매장을 3개 정도 열었고, 이제 하얼빈에 이제 원재료를 공급을 했고, 상해 쪽에도 이제 원재료를 공급하는 이런 일을 했었고요. 그 일을 하다가 이제 미래셋 쪽에서 연락을 받고, 미래셋 당시 이제 중국 진출하는 타이밍이었어가지고, 미래셋 북경 사무소를 개소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미래셋 북경 사무소를 개소를 하고, 북경 사무소에 근무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서치 센터로 복귀를 해서 기계 업종과 중국 관련된 업종을 분석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미래셋 내에서 PI 부서라고 자기자본 투자하는 부서가 있거든요. 그쪽으로 이동해서 한 3년간 일을 하다가 다시 한번 이제 북경 사무소장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북경대 EMBA를 듣게 되었고요. 그 학교를 다니면서 겪은 중국의 전후가 제가 이제 중국을 보는 앵글을 많이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후에 2016년 정도에 SB 인베스트먼트로 이직을 했었고요. SB 인베스트먼트가 심천 캐피탈이라는 가장 좋은 벤처 캐피탈과 코지피 펀드를 만들었습니다. 1억 불짜리 펀드였는데 그걸 운영하는 역할을 했었고요. 그때 이제 중국에 진출한 한국 업체와 중국에 있는 로컬 업체들의 50%씩 투자하는 펀드를 운영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투자했던 회사 중에 JYP와 텐센트 뮤직의 JV가 있었거든요. 그때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엔터 쪽에 이제 발을 조금씩 들여놓게 되었었고, 2019년 초에 이제 제가 CD라는 제 회사를 만들면서 이제 베트남으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중국에서 이제 중국 경기가 꺾이고 한한령이 좀 심해지는 걸 느끼면서 이제 향후 몇 년간은 제가 새로운 경험을 좀 하는 게 필요하다 판단이 들어가지고 후보군 중에서 생각하다가 베트남으로 가게 됐었고요. 베트남으로 건너가면서 제가 경험했던 텐센트 뮤직 같은 음악 플랫폼 플러스 카탈로그라는 음원 IP 비즈니스가 결합된 비즈니스를 한번 베트남에서 해보고자 처음에 인수한 게 로컬에서 2등 플랫폼 업체인 약과뚜이라는 NCT라는 음악 플랫폼을 인수를 했고요. 그걸 바탕으로 인양 미디어라는 음원 회사를 또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양 미디어는 그전에는 음원 디스트리뷰팅만 하는 회사였는데 저희가 인수하고 나서는 카피라이트를 오너십을 확보하는 전략을 구사해서 저희가 당시 한 3년간 13,000여 곡의 저작인적권 오너십을 탔습니다. 그래서 음원 플랫폼에서 마켓 쉐어를 저희가 30%까지 달성을 했고요. 해외 유통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워너뮤직이랑 협력 관계를 맺어서 워너뮤직을 통해서 해외 유통을 했고, 베트남 쪽 국내 유통은 저희가 직접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베트남에서의 일을 2019년부터 작년 말까지 약 5년간에 걸쳐서 이 경험을 했었고요. 이제 작년 말에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제가 이제 CD를 통해서 투자한 H뮤직 엔터테인먼트의 공동대표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H뮤직은 제가 사실 2019년에 CD를 통해서 투자를 해놓은 회사였고요. 당시에 이제 2019년에 한국에 투자해놓은 H뮤직은 다른 대표에게 맡겨두고 저 같은 경우는 베트남 가서 베트남 현지 기업들을 경영을 했었고요. 작년 말에 들어와서 올해 6월부터는 저랑 김강효 대표 2명이서 이제 공동대표로 H뮤직을 직접 경영 체제로 들어왔습니다. 금융업에서 10년 이상 재직하셨는데 엔터업에 진출하는 것이 어렵지는 않으셨나요? 저는 커리어가 이제 흘러서 이렇게 왔다라고 생각해서 급격한 전환이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10년간 미래셋 있으면서 중국이랑 해외의 투자, 기업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의 경험을 좀 얻게 되었고, SB 인베스트먼트에서 창투사에 있으면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JYP 차이나랑 텐센트 뮤직 같은 엔터테인먼트 업종에 대한 투자를 하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이해를 하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CD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경영을 하게 되는 인연까지 이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금융에 대한 이해를 높였고, 투자한 회사에서 이제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조금 이해도의 폭을 넓힌 다음에 이제 제가 폭을 좀 더 좁혀서 좀 더 깊게 이제 하나의 회사를 찍어서 제가 이제 키우는 단계까지 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렇게 지금 현재까지 온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엔터사의 대표로 재직하시면서 엔터업의 본질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좋은 엔터사와 좋은 아티스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정말 좋은 질문이시고 너무나 어려운 질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엔터업의 본질은 사실은 많은 대중에게 행복감을 주는 게 아닌가. 그 대중에게 행복감을 주는 최전선에 서 있는 사람이 아티스트인 것으로 이해하고, 그 아티스트가 대중에게 어떻게 행복을 전달해 줄 수 있는지 도와주고 조금 더 이제 가이드를 해주는 역할이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본질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좋은 엔터사와 좋은 아티스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라는 아주 큰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탤런트가 있는 아티스트를 잘 선발을 해서 그들에게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아티스트로서 성장할 수 있는 도움을 줘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아티스트들이 대중에게 알려줄 수 있는 채널과 기회를 잘 제공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일단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역할인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이제 회사라는 게 이제 영속 가능한 회사가 되어야지 엔터 회사로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이제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보면 탤런트 있는 아티스트들이 창업해서 일정 기간만큼의 이제 성공 가도를 달리다가 그 탤런트가 흐름을 잃었을 때 그 회사의 영속성도 잃어버리는 이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엔터테인먼트 회사도 그런 탤런트를 가진 아티스트와 제작을 할 수 있는 제작진들과 영위해 나갈 수 있는 경영진들이 같이 합쳐져서 영속 가능한 기업을 만드는 게 핵심이지 않을까. 장영식 동문의 학교 생활이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기억에 남는 수업이나 활동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요? 네, 일단 수업은 마케팅 수업이랑 재무관리랑 국제경영, 심리학, 개론, 종교학, 인문 이 정도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 마케팅은 가장 기억에 남았던 부분이 마케팅이란 무엇인가? 라는 그 교수님의 질문이셨는데 답은 이거였어요. 고객도 모르는 니즈를 파악해서 고객의 니즈를 풀어준다. 답을 듣고 나서 제 인생에 큰 이렇게 영향을 준 말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무관리는 이제 저 김영진 교수님으로부터 이제 인생에 대한 많은 그 조언과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경영학 수업을 통해서는 제가 이제 중국을 이제 진출하게 되는 계기가 됐는데, 수업 시간 중에 하나의 과제가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 성공 사례를 스터디하라였어요. 제가 그때 마침 군대를 갔다 온 시절이었는데 같이 수업 듣는 친구 중에 저희 동기들이 없는 거예요. 다들 군대를 갔다 오고 군대를 가 있고 이래가지고 2명이 한 조를 이루었는데 나머지 1명이 영문학과였고 나머지 1명이 중문학과였어요. 그 중에 이제 중문학과 친구가 마침 자기 선배가 오리온 초코파이의 북경지사에 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 북경에 가서 그분 인터뷰를 하지 않겠냐라고 했더니 그 2명의 친구들은 가지 않겠다. 제가 처음으로 여권을 만들고 중국 비자를 받아서 그분을 이제 인터뷰를 하러 갔죠. 그때 이제 제가 중국에 대한 그 매력을 느끼고 한국에 돌아와서는 이제 중국어를 배우고 이렇게 중국에 진출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심리학 개론을 통해서는 제가 이제 인간의 본질이랄까요? 사람의 이걸 꿰뚫는 심리가 어떤 기제로 작용하는지와 사람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학문적인 약간의 백그라운드를 얻을 수 있어서 되게 좋았고요. 그다음에 종교학 입문을 통해서는 아까 뭐 심리학과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러니까 특정 종교에 치우친 그 수업이 아니라서 더 좋았어요. 사람이 어떻게 이제 종교에 의지를 한다거나 아니면 종교에 어떻게 이렇게 의거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나간지에 대한 그 예를 배울 수 있어서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업 외에 활동은 제가 이제 아르마다라는 축구부 활동을 했었고요. 저희 선배들 경우에 늘공회라는 축구 모임이 있었는데 그게 제가 97학번인데 97년도 제가 입학하기 전에 그 늘공회 명맥이 끊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97년도에 저희들끼리 그 A반, B반, C반, D반이 모여서 축구를 하면서 이긴 팀 위주로 축구부를 하나 만들어 보자. 그런데 결론은 똑같죠. A, B가 이겼든 C, D가 이겼든 어쨌든 제가 아르마다라는 걸 만들어서 이제 축구 활동을 하게 됐고, 그게 아직까지도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도 이제 아르마다 후배들을 통해서 지금 교류를 하고 있고, 그게 제 인생에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후배들을 위해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진로를 선택하실 때 크게는 2가지 선택에 직면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것이냐, 하나는 내가 잘하는 일을 할 것이냐. 다른 분들은 이런 말씀도 주시기도 해요. 좋아하는 일을 선택해라 라고 하는 말은 정말로 무책임한 말일 수 있다 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저도 거기에 동감은 합니다.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조언은 그럼에도 좋아하는 길을 선택하는 게 어떠냐라는 거고요. 왜냐하면 좋아하는 일을 선택하고 내가 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의 자세를 살다 보면 좋아하는 일을 잘할 수 있는 타이밍이 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에 대한 기대치를 내가 낮추고 욕심을 낮추면
사람 행복이란 거는 자기한테 달려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선택해서 잘할 수 있도록 인생을 살아가는 길이, 그 여정이 더 내가 행복에 다다를 수 있는 길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더 좋아하시는 일을 선택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길을 가시는 게 어떨까, 건방지지만 한번 조언 드려보겠습니다.